이분은 55세 남자 환자로 지난 20년 동안 두통이 양쪽 머리에서 많이 느껴지고 집중이 떨어져서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두통과 함께 한 번씩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높은 바위 위에서 갑자기 뒤로 쓰러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뇌 MRI, MRA, 도플러 초음파 검사, 다양한 검사 그리고 심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통이 지속되어서 저희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과거력상 10대 후반부터 집중력이 떨어져서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뇌를 다치거나 머리를 다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째 갑자기 쓰러지는 증세까지 반복이 되면서 두통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을 방문하여 이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얘기와 아팠던 것을 또 이분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사해 본 결과 다양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분께 특별한 이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납 중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드라는 중금속 중독이었습니다. 납 중독은 흔히 우리가 납 장난감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런 페인트라든가 또는 휘발유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이라든가 납 파이프라든가 다양한 생활 환경 오염에 의해서 납 중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납에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중독이 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납 하나만 중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수은이 같이 병용해서 중독되어 있는 경우는 증세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납 중독은 증상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 중독의 대표적인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경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심혈관계 증세, 빈혈까지 나타납니다. 손발이 저리다든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어지럽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세와 피곤하고 빈혈이 있는 또는 심장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이런 다양한 증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이 납 중독이 있을지 없을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같이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납 중독이 발견되고 다른 증세들이 이와 비슷할 때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금속을 제거하는 치료법과 일상생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집을 몇 년 동안 새로 보수하는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납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후로는 해독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분은 해독 치료요법을 몇 개월 동안 하게 되었으며 한 달 지나서부터 두통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3개월 지나서부터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어느 정도 제거됐는지 확인해 보면 그 완치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